이번 시간은 학교 협동조합의 강의 PPT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의 학습 목표 3가지입니다. 우선 학교 협동조합 수업 PPT의 논리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PPT의 디자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PT의 흥미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는 논리성을 높이는 PPT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독성을 높이는 PPT 디자인을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흥미성을 높이는 PPT 스피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논리성을 높이는 PPT 스토리를 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를 설계를 하는데요. 주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주제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수업을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오프닝 주제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이때 학생들 혹은 성인에 맞춰 재미있는 주제나 혹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주제를 정해주시면 몰입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을 대략 3가지 주제로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본론 1, 2, 3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클로징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지를 정해 주십니다. 각각의 오프닝 주제, 본문 1, 2, 3 주제, 그리고 클로징 주제가 정해졌다면 각각의 소주제는 어떤 걸 이야기할지를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톤 앤 매너를 맞춰줄 수 있는 워딩을 바꿔주시면 좋은 주제 설계가 되십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구도 설계입니다. 각각의 슬라이드를 어떤 레이아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좋아지는데요. 저는 여기에 MIT 레이아웃을 제안을 드립니다. MIT 레이아웃이란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 설명 이미지가 들어가고 세 번째 설명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혹시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문의 전략이죠. 신문은 늘 상단에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구독자들의 시각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그 설명을 근거할 수 있는 실제 이미지, 도표, 인포그래픽 이런 부분들로 또 한 번 더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요. 각각의 내용들을 어떤 활동으로 설계할 것이냐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러닝 퍼실리테이션, 우리 1차 시에 배웠던 활동 설계 4가지 프로세스를 적재적소에 넣으시는 겁니다. 참여, 성찰, 설명, 훈련 이 4가지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장의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제 설계, 구도 설계, 활동 설계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주제 설계도 대주제, 그리고 각각의 소주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핵심 메시지, 설명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넣을지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각각의 이 내용들을 참여, 성찰, 설명, 훈련 어떤 것들을 넣으실지 한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활동 설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셨던 것처럼 과연 수박 껍질 교육으로 갈 것인가 혹은 솜사탕 교육으로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4가지의 활동 설계를 어느 정도 균형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계획서로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라인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PPT로 디자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톤 앤 매너를 맞춰주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컬러와 폰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종류로 합니다. 컬러도 2가지, 폰트도 2가지인데요. 우선 컬러는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로 어떤 거 할지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 폰트도 마찬가지 메인 폰트와 소브 폰트는 무엇으로 할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컬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폰트 같은 경우도 강조할 볼드체와 그리고 일반 전달할 라이트체,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무엇으로 할지를 먼저 정해 주시면 좋은 톤 앤 매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PT는 글자보다는 그림이 가독성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볼까요? 알은 스스로 깨면 새가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깨지면 후라이가 된다 라는 이 문장을 단순히 문장만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로 보여주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정렬만 잘해도 가독성이 좋으세요. 정렬은 크게 세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글자와 글자 간의 좌우 정렬들을 해주시면 가독성이 좋습니다. 또한 글자와 이미지 간의 정렬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정렬도 가독성이 좋으십니다. 네 번째로는 픽셀이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많이 찾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국내 자료이지만 구글은 전 세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좋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한글로 제목을 치시기보다는 그 한글을 영문으로 바꾸시면 훨씬 더 다양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큰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픽셀이 깨지지가 않으세요. 그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사진들을 보시면서 슬라이드 배경과 어울리는 사진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면 깨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슬라이드 템플릿은 가능한 흰 배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사이즈를 4:3보다는 16:9 전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4:3보다는 16:9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독성이 좋습니다. 또한 하얀색 배경을 할 경우에 이미지를 삽입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서론, 본론, 결론을 보여줄 수 있는 소주제 템플릿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내용은 이것이구나 미리 인지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슬라이드 템플릿 사용입니다. PPT의 가독성을 높이는 MIT 레이아웃은 핵심 메시지, 설명 이미지, 설명 텍스트다. OX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O였습니다. MIT 레이아웃은 신문의 구조를 반영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레이아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PPT를 만드셨다면 잘 전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흥미성을 높이는 PPT 스피칭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즘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오프라인 강의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촬영한다고 온라인 강의는 아닙니다. 왜냐?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의 슬라이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슬라이드는 장당 1분으로 잡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45분 수업이면 한 4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90분 수업이면 90장에서 한 100장 정도, 활동이 있다고 하면 80장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라인 수업은요, 이 가독성이 참 중요하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면 자막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에 온라인 슬라이드는 장당 30초, 오프라인에 비해서 2배는 더 많은 슬라이드를 하시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의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슬라이드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 맞춤형의 매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별이나 연령대나
교육 어떤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청소년 교육을 할 때는 웹툰이나 혹은 아이돌 이야기, 이처럼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목을 끄는 그런 이야기들과 사례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학습자 맞춤형 매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재미있는 그런 스피칭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육 때 웹툰이나 아이돌, 학생들의 연령대나 혹은 성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요. 또한 성인 교육일 때는 실제 사례나 육아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참여를 유도하는 PPT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PPT라고 하면 단순히 발표자의 보조 자료가 아니라 이 발표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자료가 PPT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퀴즈나 게임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발표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PT의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팩트 있는 메시지의 PPT를 만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생들에게 인생의 타이밍을 알려주고 싶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막 와닿지는 않죠. 여기에 우리가 그림 우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어떤가요? 뭔가 더 신선하고 임팩트가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활용하거나 혹은 임팩트 있는 메시지의 PPT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있는 PPT를 만드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명인의 이야기보다는 또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많이 피로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빌 게이츠의 이야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 너무 먼 이야기고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좀 식상하고요. 그래서 내 주변의 학생 혹은 내 또래의 학생 그리고 그런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테드나 혹은 유튜버 태용의 그런 영상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찾아보게 하는 것도 참여의 또 다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실제 제품들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흥미있는 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재미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제품들을 보여주시면 좋은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주셔도 좋고요. 혹은 PPT에 이미지로 보여주셔도 좋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수업 때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만져보고 사용해보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르게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흥미로운 스피칭 방법이 될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PPT의 성능을 잘 활용하셔도 재미있는데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계속 학생들이 앞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눈이 피로한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옆에서 날아오다가 밑에서 올라온다거나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좀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밝게 나타내기, 밝게 사라지기 정도로만 쓰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특히 저학년일수록 효과음들을 넣음으로써 흥미도를 높여주셔도 재미있는 그런 PPT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PPT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시각이 참 중요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 1분 안에
이 수업이 재미있겠다, 재미없겠다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PPT의 첫 장은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카피 혹은 이미지가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학생에 맞는 오프닝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본론과 연관되어 있는 퀴즈 혹은 대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목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강의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메시지로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교훈 혹은 메시징을 주시면 오랫도록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이미지와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 수업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결국 강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재미가 있으셔야겠죠. 강의 자체를 뭔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숙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강의 준비를 재미있게 하시고요. 또한 강의 자료를 매번 똑같은 걸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연령대나 성비나 그런 것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계속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최근 3년 이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제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보다는 글자가 가독성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가독성이 좋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료가 좋죠. 그래서 글자보다는 그림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오늘은 학교협동조합 강의 PP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에 세 가지의 수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논리성을 높이는 PPT 스토리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로 가독성을 높이는 PPT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성을 높이는 PPT 스토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